자, 의뢰인,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 어떤 거지 기억하시나요? 의뢰인이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니까 자,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특정 부위에만 집중한 운동 습관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체중 감량을 위한 채식 위주의 식단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세 번째, 무가당, 제로 슈가, 이런 잘못된 설탕을 피하는 방법.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.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서 깨달았어요. 맞습니다. 탐정님들의 그 날카로운 분석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실 거죠? 네, 이제 우리 탐정님들의 솔루션 들으러 가시죠. 네. 지금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더 죄송하긴 하지만 의뢰인은 정말 이 흥친소에 제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오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제대로 체중 관리에 돌입하셔야 됩니다. 뭐 다이어트에도 적기라는 게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 몸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본능적으로 체지방을 늘리려고 식욕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날이 추우면 어때요? 신체 활동도 확 줄기 때문에 겨울부터 이맘때까지는 체중이 정말 늘기 딱 좋은 시기란 그런 뜻이죠. 그런데 겨울이 끝나고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되는 3월이 왔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너도 나도 겨울에 찐 살을 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. 네. 자, 이때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을 쓰시면 그전처럼 요요 현상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체중을 감량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 이내로 감량한 체중의 95%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. 이렇게 체중 변화량이 높은 분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31%,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11%가 높아진다고 합니다. 아니, 요요 때문에 사망률까지 올라가요? 네. 진짜 무섭습니다. 근데 젊을 때는 덜 먹고 움직이면 살이 빠졌는데 네. 이 나이에는 똑같이 해도 살이 너무 안 빠지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? 왜냐하면요, 우리 신체는요, 이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젊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 비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있는, 지금 의뢰인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나이살의 원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나이살이요? 바로 장내 미생물 환경입니다.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의뢰인께서 이 장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. 네, 그렇죠? 맞아요. 네. 제가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참 힘들고 어떤 쪽에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설사 이런 증상도 생기고 엄청 막 뛰어가셔서. 예, 바로. 그래서 어느 네. 날 제가 너무 심해서 응급실 간 적도 있어요. 진짜. 예, 그 안 나와가지고. 오.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, 네. 이 변비나 설사 증상은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. 가벼운 네, 증상이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장 건강은요, 단순히 배변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자, 우리 장 속에는요, 이 셀 수 없이 많은 세균총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신진대사도 돕고 비만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비만을 부르는 세균이 많아진다? 그럼 아무리 해도 살을 안 빼지고 오히려 장내 환경이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이제 보고된 연구 내용에 따르면요, 비만한 사람일수록 장내에 비만을 야기하는 세균의 비율이 높고요. 반대로 날씬한 사람일수록 그 정반대 기능을 하는 세균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. 야, 장내 환경의 차이가 그렇게 다른 결과를 부를 수 있다니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.